안녕하세요. 소다의 힐링 보이스 마음성장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기계발과 성공학의 아이콘이죠. 나폴레온 힐은 오늘의 삶은 어제 품었던 믿음의 결과물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싶다면 가장 먼저 자신에 대한 믿음이 분명해야 하는데요. 자기 자신을 믿으면 행동은 저절로 하게 됩니다. 의지력이 약하다고 스스로를 탓하기 이전에 나 자신을 믿고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나를 믿으면 불안하지 않습니다. 자기 확신이 강한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분명하기 때문에 흔들림 없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삶은 누구에게나 녹록지 않습니다. 지치고 힘들 때 나폴레온 힐이 전하는 인생 철학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들으면 들을수록 힘이 나고 내 삶을 밝고 더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나폴레온 힐의 인생 수업입니다. 인생의 마지막 아군은 나 자신이다. 세상 일이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는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 절망에 빠지곤 한다. 외부 조건을 바꾸려고 열심히 노력했는데 상황이 좀처럼 나아지지 않으면 스스로 작아지는 느낌을 받는다. 이럴 때 상황을 개선하는 좋은 방법이 하나 있다. 그것은 바로 외부 조건이 아닌 내부 조건을 바꾸는 것이다. 다시 말해 내 마음을 단련해야 한다는 의미다. 인간은 마음에 어떤 생각을 채우냐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 일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고 자책해봐야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다. 그럴 바에는 마음에 긍정적 생각을 채워 상황을 달리 바라보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고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방법이다. 세상은 내가 컨트롤할 수 없지만 내 마음은 내가 온전히 컨트롤할 수 있다. 그렇다면 자신의 마음을 잘 컨트롤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 가장 먼저 스스로를 믿어야 한다. 자신에 대한 믿음이 없는 사람은 주변 사람과 환경을 지나치게 의식하여 자기 주장을 제대로 펼치지 못한다. 그 결과 일이나 인간관계에서 주도권을 쥐지 못하고 늘 상대에게 끌려다니게 된다. 반면 자신을 향한 믿음이 강한 사람은 삶의 중심에 나를 두고 있기 때문에 상황을 주도적으로 이끌며 변화나 방해 요소가 생겨도 당황하지 않고 해결책을 강구한다. 또 두려움을 이겨내는 힘도 탁월하다. 나폴레온 힐은 스스로를 굳건히 믿는 방법으로 나의 가능성 확신하기를 제안한다. 힐은 자기 확신을 높여줄 수 있는 문구를 적어놓고 그것을 반복하여 읽으라고 말한다. 단 그 문구는 현재 시제여야 한다. 예를 들어 내 삶의 주인은 바로 나다. 나는 나를 완벽하게 통제하고 있다. 나는 남의 말에 흔들리지 않는다. 처럼 말이다. 이렇게 현재 시제로 다짐을 반복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잠재의식에 각인되어 자신을 향한 믿음이 강화된다. 내면이 단단하고 스스로 확신이 있으면 어떤 일이 닥쳐도 흔들리지 않고 문제를 여유롭게 바라볼 수 있다. 마음에 여유가 있어야 철저한 대비책을 세울 수 있고 실패하지 않는 법이다. 세상에 유일하게 내 말을 듣는 존재는 나 자신뿐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자. 모두가 나에게 등 돌릴 때도 유일하게 내 편이 되어주는 존재 또한 자기 자신이다. 좌절 속에서도 자신을 믿고 상황에 맞게 마음을 컨트롤한다면 삶의 크고 작은 문제들은 당신을 무너뜨리지 못할 것이다.
감사의 밭에는 불행이 자랄 수 없다. 나폴레온 힐은 항상 감사하는 태도를 지니고 목표를 향해 달려갈 때 인생의 눈부신 변화가 찾아온다고 확신했다. 실제로 그의 삶 또한 여러 고난이 있었지만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않았기에 결국 빛을 볼 수 있었다. 감사하는 태도가 삶의 변화를 불러오는 이유는 무엇일까? 지금부터 찬찬히 살펴보자. 첫째, 감사하는 마음을 통해 인생의 밝은 부분에 집중하면 어둡고 고통스러운 영역에서 점점 벗어날 수 있다. 주어진 것에 감사하면서 동시에 가지지 못한 것을 불평할 수는 없다. 원하는 것에 집중하면 그것을 얻게 된다라는 오래된 격언이 감사에도 적용된다. 감사하는 마음에 집중할수록 감사한 일이 더 많아진다. 둘째, 감사하는 마음을 지니면 선을 베풀기 위해 자연스레 노력하게 된다. 선한 가치를 위해 노력하면 주변 세상이 당신의 선한 영향력으로 물든다. 그렇게 주변으로 퍼져나간 선한 영향력은 결국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온다. 뿌린 대로 거둔다라는 속담에서 알 수 있듯 우리는 베푼 만큼 돌려받는다. 셋째,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선한 가치에 집중하여 긍정적 생각에 적합한 심리 상태를 갖출 수 있다. 긍정적 결과를 거두려면 먼저 긍정적 생각이 있어야 한다. 우리는 생각하는 대로 살게 된다. 좋은 생각은 좋은 결과를 가져오고 좋은 결과가 다시 좋은 생각을 불러일으키는 선순환이 일어난다. 감사를 통해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긍정적 결과를 직접 경험할 수 있다. 넷째, 감사한다는 것은 당신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이미 당신에게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과정이다. 주어진 것에 감사하면 미래에 대한 걱정을 털어버릴 수 있다. 걱정과 불안은 그 어떤 감정보다 사람을 쇠약하게 만든다. 앞으로 나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이미 가지고 있다는 믿음을 갖자. 그러면 더 큰 수확을 기대하며 한 번 더 바다에 미끼를 던질 수 있다. 다섯째, 긍정적 기운이 담긴 감사는 기분 좋은 마음 상태를 유지하게 해준다. 감사하는 마음을 항상 가지고 있으면 긍정적 메시지가 잠재의식으로 흘러들어간다. 잠재의식은 옳고 그름을 구분하지 않고 모든 메시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 따라서 우리는 잠재의식에 감사라는 긍정적 메시지를 전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세상은 감사할 줄 아는 사람에게 보답을 한다. 호의와 배려에 감사할 줄 아는 이에게 더 많은 도움을 주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과 마찬가지다. 감사합니다라는 말에는 강력한 힘이 있다. 우리는 감사 인사를 하면서 스스로의 인격을 높이고 고맙다는 말을 들으면서 선한 영향력을 주고자 하는 의지를 다진다. 일곱째, 정중한 감사 인사는 전염성이 있다.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고 하지 않았던가? 다른 이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면 상대방도 당신을 함부로 대하지 못할 뿐더러 당신의 좋은 기운을 이어받는다. 불평, 불만을 터뜨리는 대신 감사하는 마음을 품어보자. 그리고 자신의 생각이 어떻게 변하는지 느껴보라. 여덟째, 감사하는 마음은 더 큰 감사를 불러일으킨다. 선은 선을 끌어당기게 되어 있다. 이는 꼭 감사에만 해당하는 말은 아니다. 도로에서 새로 출시된 자동차를 보고 마음에 들어 구매한 적이 있는가? 아마 새 차를 뽑은 이후에는 어딜 가도 당신의 차와 같은 모델이 눈에 띄었을 것이다.
어떤 것에 관심을 주면 자연스레 당신의 세상은 그것으로 가득 찬다. 마찬가지로 감사할 수 있는 요소를 찾으면 찾을수록 당신의 삶에 감사함이 더 깃든다. 감사로 충만한 삶을 살면 세상이 아름답게 보인다. 아홉째, 감사한 마음에 집중하면 나머지 가치들은 자연스럽게 뒤따라온다. 선에 집중하면 다른 선한 가치가 더 큰 힘을 얻을 것이고 당신의 관심에서 멀어진 악은 힘을 잃게 된다. 우리 인생이 선으로 채워지는지 악으로 채워지는지는 우리 손에 달려 있다. 나폴레온 힐은 주어진 물질적 정신적 풍요에 감사해야 하며 삶에 도움이 되는 생각을 평생 사람들과 나누며 살았다. 우리도 감사를 표현하여 긍정적 기운을 전하고 선을 실천해 보자. 선은 선을 부르고 이렇게 시작된 선순환은 마법과 같은 결과를 가져온다. 우리가 밝힌 작은 빛에는 어둠을 몰아낼 거대한 힘이 있다. 희망을 이기는 절망은 없다. 나폴레온 힐의 제자 W. 클레멘트 스톤은 미국 50대 부자의 이름을 올린 재벌이다. 그러나 그의 삶이 처음부터 탄탄대로였던 것은 아니다. 스톤은 3살의 아버지를 잃고 6살에 신문을 팔기 시작했다. 이후 세일즈의 대가가 되어 자신의 생각을 책에 담았고 나폴레온 힐과 함께 활동하며 많은 이들에게 희망을 전파했다. 스톤은 공과사를 막론하고 주변 사람에게 열정을 전파하는 능력이 뛰어났다. 특히 목표 달성법에 관해서는 자신이 직접 시도해보고 효과를 본 방법만을 추천하여 사람들에게 신뢰감이 두터웠다. 스톤이 절대적 효과를 자신하며 강조했던 성공 공식은 다음과 같다. 상상하고 믿으면 현실이 된다. 스톤은 이를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성공에 걸맞은 마음가짐을 프로그램하고 머릿속에 꾸준히 그림을 그리다 보면 어느새 스스로 원하는 모습으로 변하게 된다. 우리는 그렇게 더 높은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다. 동물의 세계를 들여다보면 갓 태어난 새끼가 부모의 행동을 따라하며 자연스레 학습하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다. 동물들은 이런 행동 각인을 통해 양육강식의 세계에서 살아남는 법을 배운다. 이는 인간에게도 그대로 적용되어 긍정적 행동을 학습하고 반복하면 각인을 통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게다가 인간은 자신의 의지에 따라 생각을 조절할 수 있으니 더욱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우리는 의식적으로 절망이 아닌 희망을 품고 두려움이 아닌 신념을 가질 수 있다. 잠재의식의 희망이 각인되면 자연스레 긍정적 사고가 생겨나 그에 맞는 행동이 겉으로 드러나게 된다. 스톤이 말한 것처럼 상상하고 믿으면 현실이 되는 것이다. 이제 성공의 열쇠를 만드는 제조법을 손에 넣었으니 당신의 꿈은 곧 현실이 될 것이다. 우리 모두는 보물지도를 각자 하나씩 지니고 살아가는 셈이다. 앞으로 주어지는 모든 일을 긍정적이고 건설적으로 생각하라. 스스로 성공하기로 결정할 수 있다는 사실은 우리의 의식이 선물하는 기적이다. 삶의 질은 두려움의 크기가 결정한다. 두려움은 신념이 확고하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감정이다. 강한 믿음이 없으므로 스스로를 의심하고 주변 상황이나 사람도 믿지 못한다. 두려움에 발목이 잡힌 사람은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 채
늘 제자리 걸음만 반복한다. 그래서는 성장할 수 없다. 누구나 두려움 때문에 옴짝달싹 못한 경험이 있을 것이다. 엄청난 성공을 거둔 사람들도 선택의 순간에는 두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두려움을 이겨내야 하는 이유가 있다. 삶의 질은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이다. 나폴레온 힐은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두려움 그 자체뿐이라고 말했다.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은 미국의 대공황 시기에 이 문장을 표어로 내세웠다. 루스벨트는 국민에게 빈곤을 향한 두려움을 극복하고 앞으로 나아가라고 역설하며 빈곤은 마음먹기에 따라 얼마든지 끊어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더글리 프로덕트의 창업자 조 더글리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성공적으로 극복한 좋은 예이다. 그는 매일 밤 주방 싱크대에서 머릿결을 부드럽게 만드는 화장품을 개발했다. 그리고 날이 밝으면 지난밤 만든 제품을 판매하러 나섰다. 하지만 그가 만든 제품에 관심을 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런데도 더글리는 실망하지 않고 소매점이 아닌 미용실에 자신의 제품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대리점을 하나하나 늘려갔다. 그 결과 사업을 시작한 지 50년이 지난 지금 더글리 프로덕트는 업계 최고의 매출을 올리는 회사로 성장했다. 더글리는 실패라는 두려움의 유령을 물리친 덕분에 오늘날 백만장자가 되어 자신의 가족, 직원, 더 나아가 사회 공동체에까지 수많은 선을 베푸는 사람이 될 수 있었다. 그렇다면 그는 어떻게 두려움을 이겨냈을까? 그 비결은 바로 독서였다. 자신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 시작한 독서는 두려움을 극복하고 자신감을 찾게 해주었다. 더글리는 책을 하루에 한두 시간 정독하면 마음이 평온해지고 책에서 다루는 내용을 제대로 받아들일 수 있으며 서너 시간 정독하면 잠재의식이 활성화되는 느낌을 받는다고 한다. 그는 목표를 향해 가는 여정에서 아직까지도 두려운 감정이 든다고 말하며 그럴 때마다 자신의 안정제나 마찬가지인 책을 펼치고 두려움의 원인과 해결책을 찾는다고 덧붙였다. 두려움은 감정이기 때문에 조절할 수 있다. 두려움 자체가 내 자신이 될 수 없음을 기억하자. 당신은 두려움과 떨어져 온전히 존재하고 있고 두려움이란 감정이 자꾸 당신의 마음을 노크한다고 생각하라. 더글리처럼 책을 읽으며 마음을 다스려도 좋고 자신만의 다른 방법을 발견해도 좋다. 극복할 수 있다는 믿음이 내 마음에 등장하면 두려움은 나설 자리를 잃는다. 더 이상 두려움에 자신의 인생을 포기하지 말자. 행동이 없는 믿음은 쓸모없는 믿음이다. 사람들은 종종 믿음과 희망의 의미가 같다고 착각한다. 하지만 이 두 단어는 의미가 명확히 다르다. 예를 들어 이번 휴가가 좋은 시간이 되리라고 믿는 것과 좋은 시간이 되길 희망하는 것은 다르다. 전자는 더 강렬한 의지가 들어가 있고 후자는 가볍게 바라는 느낌이 강하다. 믿음과 희망은 그 의미가 다를 뿐 아니라 단어에 깃든 힘에도 차이가 있다. 희망은 저 먼 하늘에 뜬 별을 향해 비는 소원처럼 막연하다. 반면 믿음은 굳건한 바위처럼 확고하다. 희망은 한없이 가볍고 희미하며 실체가 없으니 환상이 을에 그렇듯 현실에서 아지랑이처럼 사라진다. 그러나 믿음은 태양처럼 언제나 그 자리에서 빛을 뿜어낸다.
또한 믿음은 사상, 의견, 태도, 가치를 초월하여 존재한다.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지만 믿음은 분명히 실제한다. 믿음은 상상이 현실로 될 수 있도록 해주는 초석이자 우리 존재의 기반이다. 다만 믿음에는 행동이 필요하다. 행동하지 않는 믿음은 머릿속에만 남아있을 뿐이다. 간절함을 지니고 구체적 행동을 실천한다면 믿음은 현실이 되어 나타날 것이다. 만약 당신에게 자신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다면 이번에는 주변 사람들이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돕자. 아이에게는 꿈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직장 동료에게는 지난해보다 높은 성과를 거둘 것이라고, 실직한 친구에게는 능력이 있으니 틀림없이 곧 새 직장을 찾을 수 있다고 믿음을 심어주자. 여기에서 그치지 말고 행동으로 믿음을 증명하라. 아이가 재능과 흥미를 찾을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고 동료가 지금까지 어떤 일을 해냈는지 또 앞으로 어떤 일을 해낼 수 있을지 함께 알아보자. 그리고 일자리를 잃은 친구를 위해서는 새로운 기회를 잡을 수 있도록 다양한 길을 함께 고민해보자. 돕겠다고 생각하는데 그치지 않고 직접 행동에 나선다면 당신과 주변 사람이 모두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게다가 도움을 받은 사람은 당신의 노고를 잊지 않고 당신이 어려울 때 손을 내밀 것이다. 당신은 누구에게 확고한 믿음을 보내줄 것인가? 당신의 선한 믿음을 다른 이와 함께 실현할 수 있기를 바란다. 긍정은 잠재의식을 깨우는 알람이다. 인간의 정신은 의식의 영역 넘어 잠재의식을 지니고 있다. 잠재의식은 의식이 접근할 수 없다고 알려져 있지만 사실 완전히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은 아니다. 잠재의식과 의식은 서로 끊임없이 영향을 주고받기 때문이다. 나폴레온 힐은 잠재의식을 잘 활용하면 목표를 이루는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한다. 우리가 잘 아는 발명왕 에디슨도 잠재의식의 도움을 받았다. 수많은 발명을 해낸 그였지만 에디슨 역시 성공 이전에 수많은 시도와 실패를 거듭했다. 수백 수천 번의 실험이 실패로 돌아가고 난 후 그는 잠재의식에 말을 걸곤 했다. 소파에 깊숙이 눌러앉아 마음속으로 다시 할 수 있다고 되새기면 다시 실험할 용기와 새로운 아이디어가 솟아났다고 한다. 당신도 에디슨처럼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다면 반복해서 다짐을 되뇌며 잠재의식에 말을 걸자. 반복해서 생각을 주입하면 잠재의식이 당신의 다짐을 강한 신념으로 만들어줄 것이다. 단, 불안과 의심을 애써 제쳐두고 반드시 긍정적인 다짐을 해야 한다. 부정적 감정이든 긍정적 감정이든 잠재의식에 흡수된 감정은 당신 주위를 오래 맴돈다. 목표를 이루고 싶다면 당신의 의식을 부정적 감정에 자리 내어주지 말아야 한다. 잠재의식은 비옥한 정원과 같아 희망의 씨앗과 절망의 씨앗을 모두 싹틔울 수 있다. 희망의 씨앗은 정원 가득 아름다운 꽃을 피우지만 절망의 씨앗은 삭막한 가시덤불을 키워낸다. 당신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이 정원의 풍경이 정해진다. 잠재의식에 좋은 생각을 심으면 긍정적 결과를, 나쁜 생각을 심으면 부정적 결과를 수확할 것이다. 잠재의식 속에 긍정적 생각과 부정적 생각은 공존할 수 없다. 하나의 감정을 가지면 반대편 감정이 약해지기 때문이다. 긍정적 감정에 집중하면 잠재의식을 망치는 부정적 감정이 뿌리 내리지 못한다.
부정적 감정이 끼어들 틈이 없도록 긍정적 감정을 잠재의식에 속삭여라. 긍정적 감정이 잠재의식에 자리 잡으면 목표를 이루기에 한결 수월해진다. 잠재의식은 당신이 그토록 열망하는 꿈을 위해 행동하기를 유도한다. 나폴레온 힐은 잠재의식을 빵을 만들 때 필요한 효모에 빗대어 설명했다. 잠재의식이 계획을 행동으로 이끄는 촉매제라고 말이다. 효모는 천천히 커다랗게 반죽을 부풀린다. 잠재의식 또한 우리에게 천천히 그리고 강력하게 행동을 명령한다. 우리는 욕구를 잠재의식에 전달하여 열망의 씨앗을 심고 잠재의식의 도움을 받아 상상을 현실로 만든다. 당신의 계획과 긍정적인 믿음을 잠재의식에 심어라. 꿈에 한층 더 가까워질 것이다. 지금까지 소다의 힐링 보이스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을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